노트북이 필요한 당신, 이번에도 남한테 부탁할 거야? 짧고 쉽게 딱 집중해서 10분만. 너도 노트북 고를 수 있어. 어우 씨. 안녕하세요, 연디입니다. 요즘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누구나 다양한 용도로 노트북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노트북을 내 용도에 맞게 적절한 금액으로 구매를 해야 할까요? 노트북 종류가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어. 왜 제품명은 같은데 가격이 이렇게 다른 거지? CPU는 뭐고 또 그래픽카드는 뭐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노트북을 살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수많은 옵션들 중에 어떤 걸 봐야 하는지, 또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봐야 하는 우선순위와 제품 추천까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구매 사이트에 검색하면 다양한 종류의 노트북들이 나오죠. 그리고 대부분은 하단에 노트북 스펙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뭘 봐야 하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렵고 복잡하게 적혀있는 이 스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5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죠. 첫 번째로 CPU입니다. 일을 처리하고 노트북의 다른 부품에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CPU가 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뇌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CPU의 중심에는 코어라는 게 있는데, 일을 처리할 때 필요한 연산들이 이 코어에서 이루어집니다. 듀얼코어, 쿼드코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산 처리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코어 i5 11세대, 라이젠 7 3세대, 혹은 i5 1135G7, 4800H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들이 바로 CPU의 종류입니다. i가 붙어있는 CPU는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출시하는 CPU 라인업이고, 이렇게 라이젠에 붙어있는 CPU는 AMD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CPU 라인업이에요. 예전에는 인텔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AMD CPU를 쓰는 노트북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두 회사의 CPU 제품명을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인텔에서 만든 CPU의 제품명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 뒤의 숫자와 하이픈 뒤에 만에서 1000자리 숫자인데, i 뒤의 숫자는 코어 등급을 칭하죠. i3, i5, i7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당연히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도 올라가죠. 그리고 하이픈 뒤에 만에서 1000자리 숫자는 세대입니다. 9땡땡은 9세대, 10땡땡은 10세대, 11땡땡은 11세대를 뜻하는데, 물론 여기서도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세대가 높을수록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과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니까요. 다음으로 AMD에서 만든 CPU의 제품명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는 라이젠 뒤의 숫자, 1000회자리, 100회자리 숫자를 보면 돼요. 라이젠 뒤의 숫자는 코어 등급인데, 인텔과 마찬가지로 라이젠 3, 라이젠 5, 라이젠 7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1000회자리 숫자는 세대를 표시하는데, 중요한 것은 4땡땡이라고 해서 4세대가 아니라 3세대라는 거. 그리고 100회자리 숫자는 성능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 CPU겠죠. 그렇다면 CPU 제품명에서 무조건 숫자가 높은 걸 구매하면 좋겠죠. 하지만 가격에도 부담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용할 용도에 따라서 CPU의 종류를 고르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서 작업, 인강용 등으로 사용하신다면 i3 라이젠 3를, 동시에 여러가지 문서 작업이나 빠른 작업이 필요한 경우, 가벼운 게임 등으로 사용한다면 i5 라이젠 5를, 그래픽이 중요한 작업, 영상 편집, 고사양 게임 등으로 사용하신다면 i7 라이젠 7을 추천합니다. 세대는 인텔은 9세대 이상, AMD는 3세대 이상을 추천해요. 다음은 램은 CPU의 일 처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CPU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임시로 저장되는 공간을 말하죠.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램의 종류입니다. DDR4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램의 버전인데요. 버전은 DDR1부터 DDR5까지 있고,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버전의 램이죠. 대부분의 노트북은 DDR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램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량이에요. 용량도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량은 4기가, 8기가, 16기가예요. 4기가로는 간단한 문서 작업, 영상 시청, 웹서핑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8기가는 전문적인 작업, 고사양 게임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16기가는 완전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이나 작업 등을 할 수 있죠. 8기가 용량이 기본인 노트북들이 많지만 용도에 따라서 4기가로도 충분할 수도 있고, 램은 따로 추가하거나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별도의 램을 구매해서 노트북을 분해해 직접 추가할 수가 있고,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AS 센터나 전문점에 맡겨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장 장치입니다.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문서, 파일들을 저장하는 공간이죠.
저장 장치는 이렇게 SSD 혹은 하드디스크로 표시되어 있는데 SSD가 하드디스크보다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SSD가 기본인 노트북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하드디스크는 SSD만으로 용량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추가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은 노트북을 구매할 때 이 저장장치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태블릿 살 때도 그렇잖아요. 저장장치 용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기본은 SSD 256GB고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는 500GB나 1TB 그 이상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용량이 많을수록 노트북에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저장할 수 있는 파일 수가 많아지지만 그만큼 가격도 늘어나겠죠? 다음은 그래픽카드예요. 말 그대로 그래픽 작업을 처리하고 모니터에 띄우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영상 작업이나 사진, 기타 그래픽 작업, 그리고 게임 위주의 사용자분들에게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픽카드는 크게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내장 그래픽은 CPU 안에 붙어있는 그래픽카드를 말하는데 인텔 CPU의 경우 아이리스 Xe 그래픽스, AMD CPU의 경우 라데온 그래픽스라고 써있는 게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장 그래픽 CPU의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성능의 작업이 느리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가벼운 작업이나 영상 시청, 낮은 수준의 게임을 하는 경우 내장 그래픽이 있는 노트북을 사용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외장 그래픽은 내장 그래픽과 반대로 CPU 밖에 있는 그래픽카드를 말해요. 즉, 별도의 부품이 추가로 붙어있는 겁니다. 외장 그래픽은 MX, GTX, RTX로 나눌 수 있는데 MX는 내장 그래픽보단 성능은 좋지만 저사양 게임, 간단한 작업 정도만 가능해요. GTX와 RTX는 고사양 게임,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GTX나 RTX가 있는 노트북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뒤에 숫자는 세대와 성능을 뜻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외장 그래픽이 있는 노트북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가 있는 노트북일수록 무게와 소음, 발열들이 심하고 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용할 용도에 맞춰서 적정한 스펙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크기와 무게, 이거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 크기로는 주로 13인치, 14인치, 15인치, 17인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인치는 크기가 작아서 휴대성은 좋지만 생각보다 화면이 작기 때문에 문서를 볼 때나 장시간을 사용할 때는 불편하거나 눈이 아픈 경우도 있죠. 14인치는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서 휴대성이 좋은 편에 속해요. 13인치와 1인치 차이지만 생각보다 답답함이 덜하고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어요. 15인치는 요즘 노트북의 대중적인 화면 크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은 15.6인치로 많이 표시되어 있어요. 14인치와 화면 크기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더 넓은 화면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화면 크기예요. 마지막 17인치는 제일 큰 사이즈지만 휴대하기 불편한 사이즈이기도 해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편하지만 그만큼 무게와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엔 좀 불편하죠. 이렇게 화면 크기에 따라서 무게도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15인치의 경우 무게가 1.3kg에서 2.3kg인데 요즘은 가벼운 노트북이 대세라서 그런지 15인치인데도 1.1kg에서 1.3kg 사이도 많더라고요. 17인치의 경우 2.5kg 이상이 대부분인데 이 정도 무게면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저도 2.7kg 노트북을 써봤는데 밖에 잘 안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노트북을 가지고 이동이 잦은 대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분들은 비교적 가벼운 노트북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노트북을 고를 때 꼭 봐야 하는 5가지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5가지만 알아도 내가 필요한 노트북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용도에 따른 노트북 몇 가지를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성능보단 무게가 가벼운 것을 선호하고 일반적이고 단시간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먼저 LG전자 2021 그램 14입니다. 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CPU는 인텔 i5 1135G7, 램은 DDR4 8GB, SSD는 기본 256GB, 내장 그래픽 아이리스 Xe를 사용하고 화면 크기는 14인치, 무게 999g, 가격은 110만원에서 120만원대입니다. 가격은 비싼 편이지만 1kg도 안 되는 무게라서 노트북 중에선 단연 최고로 가벼운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 제품은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입니다. CPU는 인텔 i5 1135G7, 램은 DDR4의 8GB, 저장장치는 SSD 256GB 기본, 그래픽카드는 내장 그래픽 아이리스 Xe, 화면 크기는 13인치고 무게는 970g, 가격은 110만원에서 120만원대입니다. 이것도 약간 LG 그램과 비슷한 가격대에 무게도 1kg도 안 되지만 그램보다 조금 더 가볍고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이 제품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적당한 무게에 롤, 오버워치 같은 게임, 그리고 포토샵,
일러스트, 간단한 영상 편집 정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HP 파빌리온 14DV0081TX입니다. CPU는 인텔 i5 1135G7, 램은 DDR4에 8GB, SSD는 256GB 기본, 외장 그래픽 MX450을 사용하고 화면 크기는 14인치, 무게는 1.41kg, 가격은 80만원에서 90만원대 후반이고 가성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LG전자 2021 울트라 PC입니다. CPU는 인텔 i5 1135G7, 램은 DDR4 8GB, SSD 256GB 기본, 내장 그래픽 아이리스 X1을 사용하고 화면 크기는 15인치, 무게는 1.8kg, 가격은 90만원대로 가성비가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성능의 게임, 무거운 작업을 요구하고 무게는 나는 상관없다, 나는 성능만 본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바로 레노버 리전 5i입니다. CPU는 인텔 i7 1750H를 사용하고 램은 DDR4 8GB, SSD 256GB 기본이고 외장 그래픽 GTX 1660ti를 사용합니다. 15.6인치에 무게는 2.3kg, 가격은 130만원대이고 리뷰와 평점이 좋은 편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추천드린 제품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고 이외에도 더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무조건 비싸고 스펙이 높은 게 좋은 노트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용도에 맞는 적절한 가격대에 적절한 스펙, 이런 게 가장 좋은 노트북이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이나 해줬으면 하는 컨텐츠들은 언제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